중국의 방공 레이더가 갑자기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다. 초고속으로 움직이는 다중 주파수 그리고 그 근처에 포착된 한 개의 그림자. 바로 대한민국의 KF-21이었다. 그 신호는 단순한 전파가 아니었다. 한국의 반격이 시작된 신호였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수십 년간 스텔스 기술은 미국과 몇몇 강대국만이 독점하던 영역이었다. 그러나 그 균형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하늘의 그림자가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 것이다. 세계는 지금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질서를 주목하고 있다. KF-21의 등장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의 성공을 넘어섰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힘의 상징이자 기술로 쌓아올린 자주국방의 선언이었다. 스텔스란 단순히 적의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임무를 완수하고 살아 돌아오는 생존의 과학이다. 한국은 이 생존의 과학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지난 30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다. 도면 한 장을 구하기 위해 외국과 수십 번 협상을 벌이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스스로 기술을 설계하고 스스로 시험하며 스스로 하늘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KF-21의 스텔스 설계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경쟁력이다. 레이더 반사 면적, 즉 RCS를 줄이는 것이 스텔스의 본질이다. KF-21의 외형은 각도 하나, 곡선 하나까지 계산된 결과물이다. 기수와 동체, 캐노피, 심지어 엔진 흡입구까지 모든 부분이 전파의 반사각을 분산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미학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생존의 수학이다. 적의 레이더망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기 위해 한국의 기술자들은 수천 번의 실험과 계산을 반복했다. 여기 적용된 레이더 흡수 소재, 램과 라스는 단순한 페인트가 아니다. 금속 복합침과 폴리머 구조로 이루어진 미세 입자가 입사파를 흡수하고 반사파를 분해시킨다. 그 결과 적의 레이더에는 KF-21이 흐릿한 그림자처럼만 잡히게 된다. 하지만 진짜 혁신은 외형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바로 내부 무장창 기술이다. 지금까지 KF-21은 반매립형, 즉 무장이 동체 외부로 약간 노출된 구조였다. 그러나 완전한 스텔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장을 완전히 기체 내부에 숨겨야 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복잡하다는 것이다. 무장창의 문이 열리고 미사일이 발사되는 단 2초의 순간 기체 형상이 변하면 RCS는 급격히 상승한다. 바로 그 찰나가 스텔스기의 가장 취약한 순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진은 미사일을 고압 유압 장치로 빠르게 밀어내면서 기류에 맞춰 자연스럽게 자세를 잡도록 설계했다. 발사 방향 제어 시스템 또한 수백 차례 시뮬레이션 끝에 완성되었다. 미사일이 분리된 뒤 기체와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은 외과 수술보다 정밀했다. 런처 내부의 실린더 압력, 분리 타이밍, 점화 시퀀스 all of these는 단 1m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기술의 정수다. KF-21은 단순히 숨는 전투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싸우는 전투기로 진화하고 있다. 피토간이 제거된 것도 상징적이다. 피토간은 비행 속도를 측정하는 장비지만 스텔스 기체에서는 외부 돌출물이 레이더 반사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피토간이 사라졌다는 것은 비행 제어 시스템이 완전히 통합되고 센서 융합 데이터가 충분히 검증되었다는 뜻이다. 즉, KF-21은 이제 공기역학적 안정성과 센서 기술의 조화를 완전히 확보한 단계에 도달했다. 한국 항공기술의 성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KF-21의 스텔스 설계에는 세계에서도 드문 기술이 숨어있다. 바로 주파수 선택적 표면, FSS이다. 특정 주파수의 전파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흡수하는 첨단 기술이다. 예를 들어 적의 레이더 주파수는 차단하지만 아군의 통신 주파수는 통과시킬 수 있다. 단순한 코팅이 아니라 전자파 제어 기술이다. 이 기술은 항공전자공학, 재료공학, 전자파공학이 융합된 복합체로 미국과 유럽의 일부 선진국만이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제 한국이 그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스텔스의 본질은 영상, 플러스 소재, 플러스 제어의 삼위일체다. KF-21은 이 세 가지를 단계적으로 완성해가고 있다. 처음부터 완벽한 기체를 만들겠다는 무리한 목표 대신 리스크를 분산시키며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방식이다. F-20이나 F-35처럼 수십 년과 수천억 달러가 들어가는 개발 환경과는 다르다. 한국은 현실적인 전략을 택했다. 효율성과 실용성을 극대화한 스텔스 로드맵. 그 결과 KF-21은 짧은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스텔스 구조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항공기 조립국이 아니다. 정밀 항공기 제작국으로 도약했다. 기체 표면의 1mm 오차가 전체 비행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스텔스 설계에서 한국은 0.2mm 이내의 정밀도를 달성했다. 이는 인간의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 수준이다. 그 정밀도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수천 개의 데이터와
자동화된 로봇 조립 시스템이다. KF-21의 조용한 진화는 곧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구조적 도약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비행의 시작은 지금 하늘 위에서 조용히 펼쳐지고 있다. 스텔스 기술은 보이지 않는 힘을 넘어 적의 눈을 완전히 속이는 과학이다. KF-21의 진짜 진화는 바로 이 영역에서 시작되었다. 겉으로 보기에 매끄러운 동체 속에는 수천 개의 공기역학적 변수와 전자파 반사 계산이 숨어 있다. KF-21의 곡선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각도 하나, 곡률 하나까지 모두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한 최적화의 결과물이다. 이 기체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단순하지만 전파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인다. 그것이 바로 스텔스의 본질이다. KF-21의 형상 설계는 10년 이상의 축적된 데이터에서 탄생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처음부터 완전한 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 대신 현실적 스텔스를 목표로 했다. 외형은 5세대급, 하지만 유지비와 생산비는 4.5세대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 이 전략적 절충이 바로 한국형 스텔스의 출발점이었다. 설계 과정에서 KAI와 하나시스템은 수많은 전자파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단 하나의 패널 각도가 어긋나면 레이더 반사각이 급격히 변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볼트의 돌출 정도까지 전파 반사 계산에 포함되었다. KF-21의 외피에는 레이더 흡수 소재 RAM와 레이더 흡수 구조 RAS가 동시에 적용된다. RM은 마치 스폰지처럼 전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RAS는 구조적으로 반사파를 분산시킨다. 이 두 기술은 단순히 페인트를 칠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노 복합체 공법으로 구현된다. 수십 나노미터 단위의 금속 입자가 전자파 에너지를 열로 변환해버린다. 그 결과 레이더 화면에서는 KF-21이 거의 투명한 존재로 나타난다. 이런 소재 기술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만이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한국은 이제 그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램 소재의 모듈화다. 과거 F-20이나 F-35는 램도르의 손상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막대했다. 하지만 KF-21은 손상된 부분만 교체할 수 있는 분할형 패널 구조를 적용했다. 즉, 전장 환경에서 부분 손상이 발생해도 전체를 다시 칠할 필요가 없다. 정비 효율이 높고 운용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된다. 한국이 스텔스를 현실화했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완벽한 이상형보다 실전적 효율을 우선시한 것이다. 이는 한국형 방산 개발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KF-21의 스텔스 구조는 단순한 은폐 기술을 넘어 전자파 제어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기체의 표면에는 주파수 선택적 표면, FSS이 적용되어 있다. 이 기술은 특정 주파수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차단한다. 예를 들어 아군의 통신 신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의 레이더 주파수는 흡수해버린다. 이 복합 소재는 폴리머 기판 위에 금속 패턴을 미세하게 인쇄해 만들어진다. 그 패턴의 간격이 주파수의 파장과 정확히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나노 단위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하나 시스템은 이를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다. 이 기술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보이지 않음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전자전 EW의 기초이자 통신방어의 핵심이 된다. KF-21은 전자파를 통제하는 능력을 통해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전장 속에서 먼저 보고 먼저 반응하는 전투기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변화는 1세대에서 5세대로 이어지는 진화의 과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출현이라 할 수 있다. 한국형 스텔스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창조적 해석의 결과다. KF-21의 또 다른 진화는 내부 무장창에 있다. 완전한 스텔스를 실현하려면 모든 무장은 기체 내부로 들어가야 한다. 문제는 내부 공간의 제약이다. 미사일을 수납하고 발사하기 위한 구조는 고도의 정밀도를 필요로 한다. 발사 순간 기체의 형상이 변하면 레이더 반사 면적이 급격히 커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유압 추진 장치를 이용해 미사일을 빠르게 밖으로 밀어내며 동시에 공기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자세를 잡도록 설계했다. 이 과정은 마치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다. 모든 타이밍이 0.01초 단위로 제어된다. 이 시스템은 실제로 이미 시제기에 적용되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속도, 기류의 압력 변화, 미사일 분리 후의 공력 특성, all of these가 완벽하게 일치해야 한다. KAI의 기술진은 5,000회 이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타이밍을 찾았다. 덕분에 KF-21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정밀한 내부 무장창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올라섰다. 스텔스의 완성은 숨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것이다. 한국은 바로 이 철학을 KF-21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스텔스 전투기의 생존성은 유지보수로 이어진다. 아무리 완벽한 기체라도 전장 환경에서 램 소재가 벗겨지면
RCS는 즉시 상승한다. 그래서 KF-21은 정비성과 생존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를 채택했다. 모듈형 램 패널과 표면 센서가 손상 부위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정비 로그를 전송한다. 정비병은 그 데이터를 토대로 손상 부위를 교체하면 된다. 이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시스템적 사고의 결과다. 한국은 이제 기술과 운용 효율을 동시에 설계하는 나라가 되었다. KF-21의 스텔스는 결국 한 문장으로 정의된다. 보이지 않는 것은 계산된 결과다. 모든 곡선은 수식으로 설명되고 모든 소재는 물리로 검증된다. 이 보이지 않는 수학의 세계에서 한국은 독자적인 해답을 만들어냈다. 스텔스의 본질은 단순히 감추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것이다. 전파를 통제하고 열을 제어하고 데이터 흐름을 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 항공전의 핵심이다. KF-21은 그 중심에서 한국형 전투기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하늘 위에서 대한민국의 기술은 세계의 질서를 다시 쓰고 있다. 스툴스의 눈은 레이더다. 아무리 완벽한 형상과 소재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적을 먼저 탐지하지 못하면 생존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KF-21의 진짜 힘은 외형이 아니라 내부의 두뇌, 바로 능동전자주사식 레이더 AESA에 있다. 이 레이더는 단순히 적을 보는 장치가 아니다. 전파를 쏘고 되돌아오는 반사를 통해 하늘 전체를 계산하고 전장의 흐름을 읽는 지능형 감각기관이다. KF-21의 AESA가 시험 비행 중 중국 방공 레이더에 포착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독자적인 전자전 능력을 실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신호였다. AESA 레이더는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와 완전히 다르다. 과거 레이더는 안테나를 회전시켜 물리적으로 방향을 바꾸며 목표를 탐지했다. 하지만 AESA는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이 전자적으로 빔을 조향한다. 즉, 안테나를 움직이지 않아도 덕분에 동시에 수십 개의 목표를 추적하고 초단위로 주파수를 바꿔가며 환경 변화를 감지한다. KF-21에 탑재된 AESA는 약 1000개 이상의 모듈을 장착하고 있다. 각 모듈은 개별적인 송수신 장치로 작동하며 전파의 위상과 세기를 정밀하게 제어한다. 이 기술의 정밀도는 마이크로초 단위로 계산된다. 한화 시스템은 2015년 미국의 기술 이전이 거절되었을 때 AESA를 수입이 아닌 자력 개발로 결정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전자파 간섭, 냉각 효율, 전력 분배 등 수많은 기술적 난관이 있었지만 한화의 연구진은 매일 밤 데이터를 쌓았다. 어느 날 모든 모듈이 동시에 작동하며 첫 목표물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한 엔지니어는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우리가 만든 레이더로 하늘을 봤다. 그 순간은 단순한 기술의 성공이 아니라 자주국방의 상징이었다. AESA 레이더의 가장 큰 장점은 저항률 탐지, LPI 기능이다. 기존 레이더는 전파를 강하게 쏘기 때문에 적에게 쉽게 위치가 노출되었다. 그러나 AESA는 매우 약한 신호를 빠르게 그리고 불규칙하게 발사한다. 그 결과 상대방 레이더가 이 신호를 감지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즉, 스스로 감지하면서도 들키지 않는다. 이것이 스텔스의 눈이다. 이 기술을 확보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는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그리고 이제는 한국이다. KF-21은 이 눈을 통해 전장을 읽고 전파의 흐름을 조종하며 적의 탐지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 AESA의 두 번째 강점은 전자전 통합 능력이다. 이 레이더는 단순히 적을 찾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공격적 전파를 발사해 적의 탐지 시스템을 혼란시킬 수 있다. 적의 레이더 주파수를 감지하면 그 주파수에 맞춰 반사파를 왜곡하거나 전자적 잡음을 주입해 상대방의 화면을 눈멀게 만든다. 이 과정은 초당 수백 번의 주파수 변환과 위상 조절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계산이다. KF-21은 이 전자전 기능을 통해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센서 융합 기술이다. 레이더, 적외선 탐지기, 피하 식별기, 전자전 수신기, all of these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조종사는 단 하나의 디스플레이에서 모든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눈앞에 적이 실제 목표인지, 유인 신호인지 혹은 전자전 교란인지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국은 이 통합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며 이제 외국 장비 없이도 독자 운용이 가능해졌다. 이 기술은 단순히 항공기의 전투력을 높이는 수준이 아니라 데이터 중심 전쟁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AESA는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전파 분석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수천 개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입력되면 AI가 이를 분류하고 패턴을 인식한다. 적의 전파 패턴이 일정하면 즉시 그 주파수를 기록하고
대응 알고리즘을 구성한다. 과거에는 분석에 몇 초가 걸렸지만 이제는 0.1초도 걸리지 않는다. 이 속도의 차이가 생존의 차이로 이어진다. 한화 시스템은 AI 레이더 개발을 위해 수십만 회의 모의 데이터를 학습시켰다. 그 결과 KF-21은 단순히 감지하는 전투기가 아니라 판단하는 전투기로 진화하고 있다. KF-21의 AESA는 F-16 최신형을 이미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탐지 거리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약 150km 이상의 탐지 능력을 추정한다. 또한 다중 목표 동시 추적, 자동 위협 우선순위 지정, 전파 환경 적응 등 5세대 전투기급 기능을 확보했다. 한화 시스템은 이 데이터를 민간 분야에도 확장할 계획이다. 위성통신, 항공 관제, 자율비행 드론 등에서도 동일한 기술을 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KF-21의 AESA 개발은 단순한 방산 기술을 넘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이 KF-21의 시험 비행 신호를 감지했을 때 그들은 놀랐다. 분석 결과 이 신호의 패턴이 미국 AESA와 전혀 달랐다. 즉, 한국이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통해 완전히 이는 단순한 복제 기술이 아니라 창조 기술이다. 그 사실이 공개되자 주변국들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한국 이스텔스의 눈을 스스로 완성했다는 것은 하늘의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은 기술을 구걸하는 나라가 아니다. 자신이 만든 전파로 하늘을 읽고 하늘을 통제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제 KF-21의 레이더는 단순한 감시 장비가 아니다. 그것은 하늘의 언어를 해석하는 도구다. 전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로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전파를 해석하는 자만이 하늘을 지배한다. AESA는 바로 그 권한을 한국에게 부여했다. 이제 한국은 자신만의 언어로 하늘과 대화할 수 있다. KF-21의 레이더가 세계를 긴장시킨 이유는 단 하나다. 그 신호는 단순한 전파가 아니라 선언이었다. 한국은 스스로 본다. 그리고 그 선언은 지금 이 순간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현실이 되고 있다. KF-21의 심장은 엔진이다. 아무리 뛰어난 스텔스 형상과 레이더를 갖추었더라도 그 힘을 밀어올릴 엔진이 없다면 하늘을 지배할 수 없다. 지금 KF-21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라이선스로 생산하고 있다. 이 엔진은 검증된 신뢰성과 출력으로 이미 세계 여러 기종에 탑재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는 보이지 않는 줄이다. 바로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법 ITAR이다. 이 법은 부품 하나, 도면 한 장이라도 미국의 허가 없이는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만든다. 다시 말해 엔진이 미국산인 한 KF-21의 수출은 언제든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엔진 자립이라는 험난한 길에 올랐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엔진 개발은 항공기술의 마지막 보루로 불린다. 레이더, 항전 장비, 무장 시스템은 수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지만 엔진은 그렇지 않다. 1500도 이상의 초고온, 초고압, 초회전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속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술, 그것이 바로 터보팬 엔진이다. 한화의 연구진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다. 연소실의 온도는 섭씨 1500도, 화실온은 2700도에 달한다. 금속은 이 온도에서 순식간에 강도를 잃는다. 그래서 이 영역에는 니켈 기반 초합금이 사용된다. 그러나 니켈 합금조차 1300도를 넘어가면 급격히 약해진다.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해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냉각 설계다. 단순히 고온을 견디는 대신 열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연소실 내부를 흐르는 공기를 미세하게 조정해 고온의 가스가 금속 표면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게 한다. 이 공기 흐름을 설계하는 데는 유체역학과 열전달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이다. 한화는 이 분야에서 이미 200도 이상 온도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 둘째는 소재 강화다. 단결정 니켈 합금을 사용하는 것이다. 결정 입계가 없는 단결정 구조는 고온에서도 강도를 유지하며 피로 균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 기술은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소수의 국가만이 확보한 핵심 기술이었다. 하나는 이 단결정 합금의 자체 생산 공정에 성공했다. 블레이드 내부의 결정 성장 속도를 미세하게 제어하고 냉각 과정의 온도 차이를 1도 단위로 관리해야 한다. 이 과정은 마치 수술과도 같다. 한 번의 오차로도 수천만 원짜리 부품이 폐기된다. 하지만 그 결과 한국은 단결정 블레이드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네 번째 나라가 되었다. 이 블레이드는 엔진의 회전축 근처에서 섭씨 1500도의 열을 견디며 초당 1만 회 이상 회전한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에서 금속과 열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KF-21이 목표로 하는 엔진 출력은 약 10톤급이다. 그러나
출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다. 전투기 엔진은 한 번의 비행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천 번의 점화와 고온 순환을 반복해야 한다. 로켓 엔진이 한 번만 작동하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소재의 피로도, 윤활 시스템의 정밀성이 생명을 좌우한다. 한화는 발사체형 엔진 개발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각 부품의 마모 패턴과 온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기록하며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런 데이터의 축적이 바로 기술 자립의 토대가 된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전투기용 엔진 개발에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과 수조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투자 회수 기간이 길고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그럼에도 한국은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엔진 자립은 단순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이기 때문이다. 하나는 엔진 개발의 3대 핵심 기술인 단결정 블레이드, 고온 코팅, 정밀 가공을 모두 내재화하고 있다. 고온 코팅은 표면에 세라믹 층을 입혀 열 전도를 막고 내부 냉각 구멍을 정밀하게 가공해 공기가 일정하게 흐르도록 한다. 이 모든 과정의 정밀도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 기술은 단순히 기계적 성취를 넘어 산업 생태계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조, 주조, 열처리, 가공 등 각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협력하며 엔진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었다. 엔진 개발은 한 기업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의 프로젝트가 된 것이다. 한국은 이 과정을 통해 진정한 항공기술 독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한화는 단기적으로는 GE의 엔진을 유지하되 블록 3 이후 유럽산 혹은 국산 엔진으로 전환하는 이 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술 주권과 수출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로드맵이다. 엔진 자립의 길은 험난하다.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가야 한다. 한때 한국은 외국의 허가 없이는 비행기도 팔 수 없던 나라였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엔진을 설계하고 시험하며 그 데이터를 축적하는 나라가 되었다.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자들이 실패를 경험했다. 시험 중 폭발로 부상을 입은 이도 있었고 계산 실수 하나로 며칠 밤을 새운 연구원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손끝에서 대한민국의 심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엔진이 불을 뿜는 순간 하늘은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만든 하늘이다. KF-21의 심장이 완전히 자립하는 그날, 한국은 항공 주권을 되찾게 될 것이다. 엔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그것은 기술의 집약체이자 국가의 자존심이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단결정 블레이드가 회전하는 순간 그 금속의 진동은 한 나라의 꿈이 된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외국의 그림자를 쫓지 않는다. 자신만의 불꽃으로 하늘을 날고 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점점 더 밝아지고